자, 이 영상을 해설하기 위해서 우리 별세계 스리스타 출신 골 때리는 고신척 장로를 모셨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나오셨죠. 네. 1사단관 하셨죠. 전국 전방에 있는 사람 중에 1사단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게 서울을 제일 점령하기 쉬운 통로이기 때문에 그게 별칭 전두환 사단 맞죠? 맞습니다. 1분단장 하셨죠? 그것도 또 목숨 걸고 자유투 부대에 가서 지휘관 하셨죠? 자, 이 와인버그 장관이 여기로 가까이 오시죠. 와인버그 장관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합니다. 캐스퍼 와인버그 장관은 미국의 40대 대통령인 연임을 했습니다. 미국은 연임이 하더라도 40대, 41대 하지 않고 그냥 40대로 줍니다. 레이건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는 배우 출신의 레이건 대통령 때 국방장관을 6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했습니다. 지금도 평가를 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머리가 영석하고 군심을 잘 읽는 그런 역대 국방장관 중에 가장 탑에 있는 그런 분이고, 성향은 굉장히 강경합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맞서야 된다, 이런 식견을 갖고 있던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 건국 대통령 3대 제퍼슨 제외하고는 건세사에서는 가장 존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레이건 대통령 때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공산주의가 아주 거의 망했습니다. 거기에 핵심 역할을 한 분이 와인버그 왕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다며요. 그 책의 이름이 넥스트 워. 넥스트 워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다음 전쟁. 다음 전쟁. 다음 전쟁은 저 유럽에서 일어나든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야지 왜 다음 전쟁은 한국이라고 경고했을까? 왜 다음 전쟁은 한국이라고 했을까? 그 책에 있습니다. 와인버그 장관은 퇴임 후에도 우파의 연구소 이런 것을 계속 얘기했고, 미국의 가장 유명한 경제 잡지인 포버스의 회장까지 됐습니다. 이 책은 1997년도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냥 소설책이 아닙니다. 미 국방장관으로서 미 국방부에 있는 컴퓨터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전쟁 시나리오들을 숙지한 상태에서 가장 일어날 수 있는 전쟁 시나리오를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개의 가상 전쟁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가장 첫 번째 나온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쟁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을 우리가 아까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 이 책이 쓴 지가 20년, 30년 전에 있어요. 거의 30년. 참, 이분은 대단한 거예요. 30년 전에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될 일을 먼저 이미 다 본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전에 그 폼페이오 장관, 이 사람 소개합니다. 이 사람 누구입니까?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 그때 미 국무장관을 했습니다. 웨스트포인트 미국 역사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수석으로 박사학위를 따면서 자격증을 딴 그런 분이고, 연방하원의원을 지내다가 트럼프 대통령 때에 2017년부터 한 1년간 CIA 국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CIA 국장을 하다가 국방장관이 아니라 국무장관, 외교, 통상 또 어떻게 보면 국방장관을 포함하는, 국방부를 포함하는 그 국무장관을 또 한 1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CIA 국장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에서 정보의 1인자라고 해도 정보에 대해서 예, 가장 뭐 정보적인 면이나 또 전략적인 면이나 외교적인 면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꼽히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한국에 온 것도 그런 차원에서 폴로맥 받고 미국의 이제 다음 차기 대통령으로 계속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바로 30년 전에 와인버거 국방부 장관이 말했던 그 말을 확인을 시켜줬어요. 이거는 바로 한 달 전입니다. 조선일보 주최로 이 폼페이오 장관을 초청해서 국제 정치 세미나를 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는지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요 사람 말입니다. And for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For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이게 뭔 뜻입니까? 이제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일 거다, 이런 예측입니다. 이제 요 말이 나오기 전에 이분이 발표한 걸 좀 보면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이유에서 일어났는가 이걸 쭉 이야기하면서 다음 전쟁은 대만과 한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 그 중에서도 분단 국가인 현재 군사력이 맞붙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6.25 있죠, 6.25. 육군사관에 뛰어다니실 때 6.25 배우시죠? 당연히 제일 잘 배우시죠? 그때는 저희들 뭐 상당히 국사, 전쟁사 교육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러면 핵심만 말해보세요. 6.25가 왜 일어났습니까? 왜 북한의 김일성이가 남침을 왜 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김일성이 남한을 적화시키겠다는 그런 야욕과 여기에 스탈린이 공산주의를 좀 확산하겠다는 이게 합작품으로 맞아 들어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충분히 뭐 김일성이가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군사력은 거의 경찰 수준이었습니다. 창건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김일성이는 스탈린과 모택동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군사력이 막강했습니다. 뭐 전투기 120여 대, 그 다음에 탱커 140여 대, 우리는 한 대도 없는데 그 정도로 해서 군사력으로 자신이 있었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내려가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판단을 했는데, 박헌영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간첩족들이 거의 남한을 적화해서 우리가 내려가기만 하면은 환영을 할 것이다. 그래서 내려가기만 하면은 3개월 내에 남한을 석권하겠다고 스탈린한테 이렇게 쭉 보고를 하고 승인을 내렸습니다. 자, 핵심적인 것은 뭐냐? 대한민국 안에서 남노당들이 박헌영의 세력들이 내려와 달라고, 제발 좀 대한민국으로 내려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심했다는 것을 영화배우 원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최은희라고 아시죠? 그 남편 감독님 신상옥 감독 아시죠? 이분들이 북한의 김일성이가 또 김정일이가 영화 강의라서 홍콩에서요 마취를 해서 마취를 해서 잠자는 상태로 마취를 해서 배를 싣고 북한으로 데려갔어요. 독일을 데려가서 깨어보니까 북한인 거야. 왜 우리를 데려왔냐고 처음에 항의하니까 북한을 선전하는 영화를 만들어달라. 이 사람들이 영화의 인자니까. 그래서 막 나를 풀어달라고 막 파락을 하니까 점점 더 험한 감옥 속으로 집어넣어서 그때 최은희 여사가 꾀를 썼네. 아, 이랬다. 이렇게 해서는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없구나 해서 오히려
요즘 생각해보니까 수령님이 나를 여기 데려온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참, 그 여자의 깨를 못 이겨. 그래가지고 이제 김정일이가 속아서 이제 완전히 이제 알았구나.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면서 외국 가서 영화 만들 수 있는 기자재를 사오라고 돈을 줘서 외국을 보냈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미국으로 튀었어요. 튀었는데 이 최은희 여사가 얼마나 간이 큰지 오늘 오신 여기 부산 여자들 중에 간이 크려면 저 정도는 커야 돼. 세상에 잡히면 바로 죽는데 북한 안에서 외국 사람들만 파는 상점에 들어가서 소니 노공기를 하자. 샀는데 하루는 김일성이 생일날 이 최은희 여사님을 초대를 한 거예요. 핸드백 속에 넣은 거야. 이야. 그 잡히면 바로 죽는 거거든. 이야. 그래서 그걸 핸드백 속에 넣어가서 김일성, 김정은이가 하는 말을 녹음을 했어요. 그 녹음한 말을 내가 들려줄 테니까 보라고. 자, 한번 들어봐요.